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수치 해석법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엔 이때까지 우리 적분을 많이 했죠. 뭐 몬테카를로 적분법이나 아니면 정말 무식하게 포문을 여러 개 돌려서 적분한 것도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수치 미분도 배워야 될 차례예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수치 미분을 오늘 중앙차분법 위주로 한번 스터디를 해볼게요. 테일러 급수 전개를 꼭 아셔야 돼요. 테일러 급수 전개는 지금 띄워드린 배너에서 설명을 드렸죠. 물론 그 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그러니까 x는 0에서 전개하면 그게 맥클로린 급소였지만 테일러 급소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어떤 a란 점에서부터 전개를 할 수도 있었죠. 네, 그래서 이 a라는 점의 함수값과 더하기 뭐 이렇게 전개됐었다는 거는 아까 띄워드린 배너에서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더 긴 설명 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수식을 안다면,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이렇게 한번 바꿔볼 거예요. x를 x-x0를 h로 두고, 그러면 결국엔 x는 x0 플러스 h라는 말이 되는데, 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느냐면 우리가 x0란 점, 이 x0라는 특정한 점 근처에서 전개를 하겠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함수 그래프가 있어요. 이게 x축이고 이게 어떤 함수값을 표현한 축이라고 하면, 이 fx는 이 점이 x0예요. x0, fx0란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x축 상에서 x0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점 근처에서 전개를 하겠다는 왜 그런 말이 되느냐면, x는 x0 플러스 h라는 게 h가 매우 작은 값으로 둘 거기 때문이에요. 수치 미분할 때 정말 h는 작은 값으로 둘 건데, 그게 정말 한 0.00001 이렇게 작은 값이라면, 그렇다면은 어떻게 써요? 네, 열감만 벗어나게 되겠죠. 그거를 전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x는 그 점 근처에서만 보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두면은 이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a를 x0로 대입한 거죠. 네, x0 근처에서 전개를 하겠다는 말과 더불어 a에 x0 대입해주면, 그러면은 x-a가 x-x0가 될 거고, 그거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서 h가 있죠. 자, x-x0가 결국 h가 돼서 여기 h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도 x-a 대신에 h, 그래서 h제곱이 들어가고, a 대신 x0 들어가서 x는 결국엔 x0 플러스 h가 되니까, 이게 결국엔 우리가 어떤 결과를 유도하게 된 거냐면, 우리가 수치 미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해해야 될 식이 뭐냐면, x0 근처에서 약간만 번화시켰을 때 테일러 급수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h는 매우 작은 값이어야지 이게 말이 맞겠죠. 왜 말이 맞느냐면 이 항이 날아가게끔 해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서 h가 매우 큰 값이면은 뭐 1000이라고 해볼까요? 뭐 막말로. 그러면 제곱, 세제곱 했을 때 더 큰 값이 될 거잖아요. 근데 h가 1보다 매우 작은 아주 미소한 값이라고 해본다면 마치 dx처럼요. 그러면은 이 제곱과 세제곱은 마치 0.1을 제곱하면 0.01 되고 그런 것처럼 0에 가까워져서 이게 날아가겠죠. 그걸 이용하면은 결국 이건 도함수의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h를 작게만 택하면은 코딩으로도 이걸 구현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그래서 f'x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코드로서 수치 해석적으로 구현할 수 있겠다. 정리해보면은 이 fx0 플러스 h를 매우 작게 잡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물론 오차가 존재하지만 h를 매우 작게 잡으면 이게 0으로 날아갈 거고, 제곱, 세제곱, 네제곱 항이 다 날아갈 거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걸 좌변 넘기고 h로 나눠주면, 그러니까 이 식을 좌변으로 넘겨서 빼기로 만들어주고, 이거 기준으로 h로 나눠주면 이 식이 되잖아요. 그걸 이용하자는 거죠. 물론 이건 x0점에서의 전개였지만 임의의 일반적인 x축에 대한 모든 값들로 매핑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매핑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이 x0 대신에 x를 넣으면 그냥 일반적인 도함수의 성질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보는 게 아니라 도함수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냥 x0 대신에 x를 넣어버리고, 그러면은 뭐 단순하게 말하자면은 우리 포문을 돌린다는 거죠. 포문을 뭐 한 개 돌려서 모든 x점에서 이걸 계산하면 결국은 이게 어떤 함수로 그래프로 그릴 수 있을 거고, 시각적으로도 판별할 수 있을 거고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원래 미분식을 이용하면 x에다가 h를 더한 값을 f에 넣고, 어떤 f는 우리가 어떤 정의 내린 함수면 되겠죠?
뭐 sin x의 미분이다. 그러면은 sin에 x 플러스 h를 넣는 거예요. h는 미소한 작은 값이 되어야 되겠죠. 거기다가 fx 빼주고 전체적인 h로 나눠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물론 오차가 존재하는 걸 제가 다시 강조드리지만 네, 이런 오차가 존재함에 불구하고 이렇게 쓰면은 대략적으로 도함수를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중앙차분법 같은 경우는 오늘 주제가 될 텐데 왜 중앙차분법이 중요하냐를 설명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미분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전향차분법이라고 하는 거지 중앙차분법은 아니죠. 네, 전향차분법이라 부른 이유가 일단 밑에는 중앙차분법인 이유는 일단 중간 기준으로 h를 더해주고 빼주고 2h로 나눠줬기 때문에 이렇게도 진짜 도함수 정리가 되죠. 이거는 고등학교 기초니까 제가 뭐 상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위에는 전향차분법이라 불린 이유가 앞쪽에서 빼줬기 때문이죠. 중앙을 기준으로 나눈 게 아니라.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보통 부르는 편인데 이 중앙차분법이 더 효율적이에요. 효율적이라는 건 오차가 더 작다는 의미가 되는데 만약에 왜냐하면 x 플러스 h에 대한 함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됐었잖아요. 테일러 전개를 앞서 봤던 공식으로 전개를 하면. 근데 여기서 이 전향차분법을 계산해 줘 버리면 이런 식의 fx를 빼준다는 얘기니까 이 분자가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에 분자를 계산해주기 위해서 fx를 빼주면 이게 날라가겠죠? 그리고 h를 나눠주면 이게 날라가고 제곱항도 h 되고 이 세제곱은 제곱항이 될 텐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h가 매우 작은 값이므로 제곱 세제곱항은 가면 갈수록 0에 가까워지는 더 가까워지는 값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h제곱항부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h라는 큰 오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보통 비고 표기법이라고 해서 큰 O, 비고 표기법이라고 해서 h에 거의 비례하는 오차가 발생한다.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제는 중앙차분법의 오차를 계산해주고 싶을 때는 여기 분자 보시면 x 플러스 h를 대입한 f랑 x 마이너스 h를 대입한 f를 빼준 거죠. 그래서 이걸 전개를 또 해준 거예요. 전개해준 건 다른 방식이 아니라 h 대신에 마이너스 h를 대입하면 이게 되니까 그러면은 h 1승, 3승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붙고 제곱항은 마이너스가 상쇄되니까 없어지니까 그냥 그대로 플러스로 남겠죠. 자, 이거 두 개 빼주면 분자가 되잖아요. 그럼 두 개 빼봅시다. 이거 여기 이 기준을 빼주면은 fx 날라가고 이건 남죠. 이거는 부호가 다른데 오히려 빼준 거니까 더해준 게 아니니까 두 배의 h가 될 거예요. 개수가 f'x의 개수가 2h가 될 거고 이건 날라가죠. 이건 날라가잖아요. 또 세제곱하면 또 남고 그래서 이건 h제곱의 오차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설명드리면 이걸 빼주고 그럼 2h가 붙으니까 2h로 나눠주면은 물론 f'x의 식으로 근사되겠지만 h의 1승 그러니까 2h로 나눠주면 이건 h제곱이 남잖아요. 자, h 1승의 오차는 왜 없어졌나요? 예, 그렇죠. 여기 날라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서 한번 더해주고 뒤에서 한번 빼준 값을 정의역으로 하는 그 정의의 값으로 하는 f를 넣어줌으로써 그래서 이거를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h라는 큰 오차 대신에 h3승을 h로 나누면 h제곱이 되니까 그 오차를 가지겠다 라는 게 바로 중앙차원법의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오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 h가 매우 작은 값이므로 제곱항이 비례하는 오차가 더 좋죠. 네, 더 작은 값이니까. 그래서 우린 중앙차원법을 선호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테일러 급수 전개로 중앙차원법이 중요한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 코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파이썬 창으로 넘어와서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좀 더 효율적으로 코드를 짜기 위해서는 이 numPy를 불러야 될 거고 그다음에 matplotlib 불러와야 되겠죠. 물론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띄워드릴 배너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함수를 정의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함수를 정의를 할 거예요. 일단 막 써볼게요. 일단은 코드를 고려하지 않고 한번 막 써보면 어떤 x에 대한 함수가 있어요. x에 대한 함수가 있고 아직은 x에 대해서 뭐
설정 안 했어요. 제 말은 이제 식을 써보겠다는 거죠. 네, 뭐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6x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해보면 x에 대한 함수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이런 함수를 미분하고 싶다, 이런 예를 드는 거죠. 그랬을 때 원래라면 원래 제가 지금 띄워드린 배너에 설명드렸던 방식대로면 이렇게 define 하는 거죠. 함수를 define해서 x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리턴해서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제가 그때는 처음이니까 기초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린 거였고 람다 노테이션을 이용하시면 돼요. 파이썬에서는 람다 노테이션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f라는 함수를 정의를 내리고 싶을 때 바로 는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람다 여기 바로 뜨죠? 이게 lambda 이렇게 람다를 쳐서 x를 이 함수로 매핑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x에 대한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이걸로 어떤 x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정의 내리겠다, 이렇게 매핑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럼 바로 정의가 돼요. 실제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결과가 잘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치적인 미분을 디퍼렌셜 앞글자를 따서 diff로 정의를 하고 람다를 써서 똑같이 매핑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f라는 함수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지금 앞서 봤듯이 중앙차분법 같은 경우도 함수가 주어지면 그 함수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진짜 보여드리면 x 대신에 x 플러스 h를 대입한 거랑 그리고 f x-h를 대입한 거를 그거를 2 곱하기 h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h라는 작은 간격도 필요하고 이 수치 미분을 하려면 그리고 어떤 기존에 주어진 함수도 있어야 돼요. x에 대한 함수인 것도 들어있어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g라는 함수는 그냥 참고로 한번 제가 또 정의를 해볼게요. 어떤 함수를 매핑할 거냐면 지금 이 여기 있는 함수 있죠? 이거 지금 네모 박스 치고 있는 이 함수를 진짜 우리가 미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미분한 그 도함수를 이용해서 고등학교 기초로 한번 미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거를 그냥 미분 공식으로 미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랑 비교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차를 분석을 해보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 h라는 값을 파라미터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0. 뭐 1로 해볼까요? 뭐 아니면은 원래는 0.001 정도로 해도 잘 맞는데 이건 너무 단순한 예제라서 0.1 정도로 해도 아마 잘 맞을 거예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x는 여기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엑셀을 뭐 폼을 돌려가지고 뭐 어떤 범위까지 다 이걸 매핑, 그러니까 어떤 x에 대한 일반적인 함수나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 죄송해요. np 어레인지 함수를 쓰면은 numpy의 어레인지라는 함수를 제가 처음 띄워드린 배너가 아니죠. 두 번째 띄워드린 배너에서 numpy 매트플라이 라이브러리를 설명드렸던 그 영상에서 np 어레인지를 설명드렸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괄호 안에 시점과 종점과 그다음에 뭐였죠? 간격이죠. 이 간격을 설정하면 결국에는 그러한 어레이가 딱 만들어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포문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플랫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것도 이거 플랫하는 것도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디퍼렌셜이라는 함수를 우리 수치 미분을 했기 때문에 그 함수를 그대로 들고 오겠다는 겁니다. h는 정의 내렸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면 되겠죠? 컬러는 일단 제가 블루로 할게요. 네, 블루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C를 해가지고 블루를 설정하겠다. 이렇게 해주는 거고 PLT 또 하나 해볼 건데 이번엔 G를 할 겁니다. 네, G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린으로 설정을 할게요. 그다음에 PLT show 하면 되겠죠. 제가 그리고 결과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PPT에 중요한 건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X를 어레이인데 어레이를 함수에 넣었더니 다시 어레이가 되느냐? 네,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그게 엄청나게 편리하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고 numpy 어레이를 사용한다면은 어레이를 다른 리스트 같은 건 안 돼요.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안 되고 numpy 어레이, np 어레인지나 아니면 np 리니어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는 이제 1000번으로 쪼개겠다. 그런 의미인데 그게 아니라 이 엑셀을 np 어레인지 써도 되고 리니어 스페이스 방금 나온 것처럼 해도 되고 그런 거는 np 어레인지라고 부르는데 그런 경우는 이 함수에 넣어도 그 함수를 어레이로 만들어줘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를 지금 보러 갈까요? 결과를 보면 h는 0.1이라는 좀 사실 이렇게 수치 미분할 때 수치 해석을 할 때 좋은 간격이 아니죠. 매우 큰 값이니까 도함수가 오차가 많이 발생할 거고 실제로 h는 0.1로 했더니 이렇게 녹색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녹색이 그 어떤 원래 진짜 우리가 수학 공식으로 미분하는 거니까 이게 녹색 진짜 도함수죠. 녹색은 오차가 없는 함수예요. 도함수가 맞는데 파란색 우리가 수치 미분으로 중앙차분법으로 미분한 거예요. 근데 중앙차원법으로 하기도 했고 뭐 간단한 예제였기 때문에 그런 간단한 예제에서는 이 오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눈으로도 볼 수 있죠. 네, 뭐 물론 이걸 오차를 분석하려면은 다른 방식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눈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h는 0.1일 때 도 잘 맞지만 그래도 오차가 발생하긴 한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G가 녹색이고 그러니까 우리 아까 봤던 방금 봤던 그 수치 미분이 아니라 도함수로 정의 내린 함수가 녹색이고 그게 아니라 수치 미분한 걸 파란색으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h는 0.05 반으로 줄였더니 훨씬 줄어들었죠. 이건 아예 겹쳐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약간은 좀 벗어나는 게 보이죠. 마지막으로 h는 0.01만 해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0.001로 해도 이거랑 거의 유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노선으로 그냥 마지막으로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 실제로 중앙차분법이라는 거 써보니까 오차가 거의 날아가서 h제곱, 세제곱항이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차를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고 실제로 중앙차분법이 왜 전향차분법이나 그런 방식보다는 더 효율적인 건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항상 감사합니다.